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꽃걸망치TV 1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장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정말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억수같이 내리는 비. 다음 주에는 제가 살고 있는 이쪽 경기 남부, 수도권 남부 쪽은 월요일은 아닌 것 같고요. 화요일부터 해서 목요일까지는 계속 장대비가 섞여 있는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1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19회 선행은 전염이 되는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 한 주 잘 지내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제 평소에 술을 자주 먹지 않는데 우연찮게 술자리가 한 달 전부터 예정하고 있던 술자리가 미루다 목요일 날 26일이죠. 27일이구나. 27일 날 목요일 날 이제 잡혀서 그날 못 만나면 다음 달로 넘어갈 것 같아 가지고요. 술을 군포 검정역 있는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저는 집에 오려고 그러면 지하철을 세정류장 타고 인덕원에 와서, 그리고 인덕원에서 좌석버스를 타고 집에 와서 저희 동네 입구에 와서 또 마을버스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 곳인데요. 헤어지기는 한 11시 정도에 헤어졌던 것 같은데 소고기며 맛있는 음식들 잔뜩 먹고 술도 그날 조금 마시긴 했는데 평소보다 많이 먹은 것 같지는 않은데 최근에 피로가 좀 많이 쌓였던지 그날 술이 좀 많이 되어서 그만 인덕원까지 가야 되는 지하철 4호선입니다. 그래서 그만 깜빡 잠이 든다고 들었는데 눈을 뜨니까 자정이 넘었더라고요. 오마이갓. 1시간을 잔 거죠. 1시간 이상을 잔 것 같은데 눈을 떴더니 미아역에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허겁지겁 지하철에서 이제 내리다가 보니까 제가 탔던 지하철은 떠났고요. 그리고 보니까 휴대폰을 지하철에 두고 내린 거예요. 모든 분들에게 휴대폰은 소중한 물건이겠지만 특히 유튜버들에게 휴대폰은 진짜 자기의 그 몸의 일부거든요. 마치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기분. 평소 같으면 이제 조그마한 가방에다가 휴대폰을 넣고 타는데 그날 어떻게 된 게 짧은 거리이기도 하고 또 가방도 너무 또 작은 걸 들고 가서 넣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 그래도 금요일 이제 바로 그냥 미아역에 있는 연무실에 가서 분실 신고를 하고 며칠을 기다려보고 그리고 위치 추적도 해보고 그리고 경찰청 그 로스트 112인가요? 거기 들어가서 막 찾아보고 해도 결국에는 제 휴대폰은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그 경찰 담당자가 하는 말이 보통 12시간 안에 분실물, 그 유실물로 습득이 돼서 접수가 되지 않으면 찾기 힘드실 것 같긴 한데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찾는데 못 찾는 경우는 찹니다. 이런 경우는 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이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휴대폰 뒷면에다가 제 명함까지 집어넣고 이게 요번에 바꾼 휴대폰입니다. 토요일 바꿨어요. 어제 바꿨어요. 혹시나 몰라가지고 바꿨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제 실수겠죠. 미아역에서 내렸더니 지하철은 이제 막차가 내려가는 막차가 있다는데 서울역까지만 가는 4호선이 있다고 해서 일단 타고 광화문까지 와서 거기서 또 휴대폰이 없으니까 카카오 택시나 택시를 못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돌에 올라와가지고 겨우겨우 택시를 잡아 타고 저희 동네 왔더니 택시비가 무려 7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이런 멀긴 멀어요.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오늘 그 잊어먹은 이후로 얼마나 좋은 일들이 생길지 이렇게 액땜을 제대로 했는데요. 오늘 주제가 그거죠. 선행은 전임이 됩니까? 되는가? 될까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휴대폰만 이제 떨어진 거 주워가지고 지구대에 갖다 준 게 열댓 개 될 겁니다. 네. 새 것도 있고 좀 흠 것도 있고 막 뭐 신형도 있고 구형도 있고 해서 저는 그런 것들이 눈에 띄면 무조건 갖다 주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저 같지는 않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이 되게 씁쓸해요. 다 내 같지 않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씁쓸합니다. 왜 휴대폰을 주었으면 왜 맡기지 않고 그렇게 자기가 냉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러니까 뭐 유심을 신고 분심을 신고가 아니라 절도 신고로 그냥 전환해 가지고 경찰청에다가 한번 찔러 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찾으려면 찾겠죠. 지하철에서 잊어먹었잖아요. 그것도 서울에서. CCTV가 얼마나 많아요. 최종으로 위치 추적해 보니까 켜진 데가 미아역에서 한 내정류장 정도 더 올라간 노원역에서 이제 그 다음날 그것도 아침 11시에 한번 켜졌더라고요. 그냥 분명히 누가 그걸 주운 게 100% 맞습니다. 그리고는 전화기가 계속 꺼져 있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게 이제 도난 신고를 하게 되면 아마 막 휴대폰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고 간 사람 위치 추적은 가능할 겁니다. 제가 또 휴대폰 IM이라고 그 공장 출고 고유 번호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찾으면 뭔가 결론은 나겠지만 솔직히 경찰들이 관심이나 가지겠어요. 돈 안 되는 사건이라고 관심을 가지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이게 참고유기를 시켜야 될지 그냥 둬야 될지. 예. 전에 이렇게 다 주워서 줬는데 제가 좀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돌아오지 않은 이런 현실이 되게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 일이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잃어버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제로 잡은 게 선행은 전임이 되나요? 법 규경에 보면 좋은 말들이 많아요. 저는 종교는 천주교지만 좋은 말들 이런 거는 이제 불교 쪽에서 많이 있죠. 우리 그 스님들도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법 규경에 보면 뭐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느 구절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이제 자그만한 그 선행이나 다른 사람 특히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되게 고마워하시고 그래요. 그럴 때는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한테 받은 이 자그마한 배려 고맙다고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누군가가 아무런 그런 이제 그 대가 없이 뭔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때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말고 제가 당신에게 해준 것처럼 한번 이렇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그분도 또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하면 이게 선행이 릴레이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런 릴레이가 선행의 그 전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서 섭섭하기가 거지 없네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도 그런 경우, 실제적인 경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제가 2회인가 3회 아마 방송 때 한번 얼핏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21살 때인가? 예, 21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히치하이킹을 해서 예, 청도에 간 운문사라고 해서 운문사. 그래서 저는 이제 히치하이킹을 해서 청도 CS부터 운문시까지 차를 4번 히치하이킹을 해서
가서 거기 먼저 가 있는 친구들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갔죠. 그냥 청도에 도착하면 청도 운무사니까 가까이 있는 줄 알고 갔더니만 세상에 청도시에서 운무사까지만 그 당시에 32km 정도, 도로도 옛날 도로니까 도로 상태도 좋지 않고요. 길도 되게 어둡고 했던 그런 데를 히치하이킹 4번을 해서 갔습니다. 결국에는 도착을 하는데 6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을 했는데, 원래 차 몰고 운전해서 가면 1시간 반도 안 걸리는 거리를 6시간 만에 가게 됐죠. 그 마지막에 저를 히치하이킹을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지금 그분들이 이제 남자분들이 제 나이 정도 될 겁니다. 50대 초반 정도 돼 보이시는 분들인데, 애들이 이제 고3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부부입니다. 남자 두 분, 여자 두 분인데 두 분이 부부예요. 그분들이 태워주면서 한 자리가 남아서 그분들이 운문사에 불공을 드리러 간다. 새벽 불공을 드리러 간다. 그러면서 가시는 차를 얻어 타고 갔습니다. 운문사는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여자 스님들, 우리가 비군이라고 부르죠. 여자 스님들만 있는 그런 사찰인데요. 거기가 특히 이게 시쳇말로 기도발이 잘 먹힌다고 해서 특히 수험생들 부모님들이 불공을 드리러 많이 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던 곳이었죠. 그래서 거의 이제 저희 친구들이 있을 법한, 그때는 뭐 휴대폰도 없고 하니까 있을 법한 곳에 친구들 노는 게 많으니까 모닥불 피워놓고 기타 치고 놀 거니까 그런 데를 찾는데 결국에 친구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가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또 그날은 제가 4분한테 빚을 졌죠. 그래서 기분 좋게 노래를 부르다가, 아시죠? 그 당시에는 모닥불 피워놓고 기타 치면 좀 뭐 술을 좀 덜 먹고 좀 이럴 때는 뭐 조개 껍질 묶어, 아니면 뭐 가방을 울러맨, 뭐 그런 노래 부르다가 술좀 되면 뭐 남행열차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15야 밝은 뭐 그런 노래 부르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새벽이 또 한 5시, 6시쯤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이제 부부가 한 5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부부가 그 길 지나가면서 이제 제가 노는 게 귀여웠던지 오셨어요. 그분들은 이제 새벽 불공을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저희들을 지나가다가 보고 오셨는데, 말씀하시는 게, 아직 새벽에 절에 갔다가 나오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는데 갈 길은 멀고 해서 괜찮다면 내가 대가를 지불할 테니까 혹시 라면이 남아있는 게 있으면 여기 하나씩만 끓여주면 안 되겠느냐 라고 해서 제가 또 건방을 좀 들었습니다. 뭐 돈을 주실 것 같으면 저희가 끓여 드릴 수가 없고요. 만약에 그냥 맛있게 드시고 가서 나중에 누가 그 부탁을 한번 하면, 어떤 부탁이든 뭐 충분히 들어줄 만한 부탁을, 가벼운 부탁을 한번 하면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대가도 바라지 말고 한번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신단 말이, 그때 제가 21살이었기 때문에 참 어린 친구가 생각하는 게 남다르군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라면을 끓여서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실컷 다 놀고 이제 정리를 한다고 정리를 하는데, 이제 옛날에 보면 이제 통기타 보면 기타 집이 있죠. 그 집 보면 이제 호주머니도 있고 그 안에 보면 이제 대중 가요집 그러면서 그 코드 뭐 표시되어 있는 그런 책들 한두 권씩 이렇게 꽂고 그렇게 다니지 않았습니까? 정리를 한다고 이제 그 책을 이제 그 기타 가방에 넣으려고 또 넣다가 보니까, 이런 거기에서 이제 10,000원짜리가 2장이 떨어지더라고요, 책 안에서.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뭐 기타가 제 건 아니니까 기타 주인한테, 야 이거 책 안에서 돈이 20,000원이 나왔다? 그러니까 웬 돈이지? 그때 20,000원이면 지금으로 한 100,000원 정도의 가치가 되는 돈입니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곰곰이 생각해도 그 새벽에 라면 한 그릇씩 먹고 가셨던 그 부부, 그분들이 제가 딴짓을 할 때 분명히 지갑에서 돈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서 거기에 꽂아 놓고 가셨던 게 아닌가. 받고 나니까 찜찜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돈 다시 돌아와 가지고 디프를 할 때 보태서 썼지만, 이분들 이 마음을 주고받고 하는 게 좀 남다른 그런 경험을 해서 제가 이제 32년이 지금도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청도 옥문사 그러면 항상 그분들 생각이 나요. 참 이렇게 선행은 전염이 되고 서로 릴레이처럼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또 살면서 예전에 제가 물에 빠진 분도 내가 몇 분 이제 급없이 들어가서 구해준다고 해서 한 3번 정도 구해준 적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어리석은 짓이죠. 특히 그냥 잔잔한 물도 아니고 막 급류에 막 떠내려가는 사람을 막 뛰어내려가가지고 막, 특히 한 번은 진짜 제대로 죽을 뻔했는데 그것도 청바지 입고 들어갔어요. 신발만 벗고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근데 겨우겨우 이제 저는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물살이 좀 약한 대로 밖으로 당겨놓고 몸을 돌려서 못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개울이 한 30m, 40m는 더 되나? 예, 거기가 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군이. 예,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뭐 어제 같이 그렇게 비가 많이 왔어요. 예, 물이 막 흙탕물이 확 흘러내리는데 제가 이제 물살에 떠내려가면서 이제 반대편에 가서 이제 숨을 좀 고르고 그다음에 다시 와서 겨우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또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거기도 청도였던 것 같아요. 청도. 예, 제가 청도에 어느 휴일날 해가 지려고 하는 무렵에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제 앞에 가던 이제 승합차입니다. 봉고 정도 될 것 같아요. 한참을 가다가 그게 갑자기 막 쾅 그러더니 위로 뭐가 확 날아가는데, 그 차가 어둑어둑한 이제 해가 막, 그러니까 그때가 그러니까 막 해가 막 지려고 하는 무렵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특히 국도에서는 그 시야가 좀 이렇게 가려지고 막 빛도 막 내려가면서 막 비추고 하니까 해지는 걸 바라보면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이 차가 앞에 가는 경운지를 들어받은 겁니다. 경운기를 운전하고 계시던 영감님께서 그 충격으로 튕겨서 푹 날아서 오는 쪽에 논에 뚝 떨어졌는데, 맞네요. 논에 벼들을 보니까 아마 요맘때인 것 같습니다. 요맘때 한 6월달이나 7월달 정도. 처음에는 사람이 날아갔는데 못 찾아가지고 찾아보니까 논두렁이 박혀 있는데 거의 한 10m를 날아가서 이렇게 풍 슈퍼맨도 하고 날아가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덩으로 이렇게 뚝 떨어져서 이게 계시던데, 다행히 다 이게 논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쿠션 작용도 좀 하고 물도 있고 그리고 바닥도 진흙이라 박혀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숨은 사료인데 이제 호흡이 되게 약해요. 정신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19 전화하고 112 전화해가지고 119가 오는 사이에 내가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정신 차리는 것까지만 보고는 이제 그렇게 일단은 119 태워서 가는 걸 봤는데,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났나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유가족이 신고를 했다고. 참. 유가족이 아니고 사고 나신 분, 죽지는 않았습니다. 예, 사셨는데, 내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갈비뼈를 2개 부러뜨렸나 봐요. 그것 때문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 가족들이. 제가 그거 안 해줬으면 그분 그 자리에서 죽었을 텐데. 야, 이때도 내가 진짜 이 착하게 사는 게 뭘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의 제기하고 하니까 담당 검사가
그 가족들을 오히려 더 나무라면서 그냥 뭐 각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사건도 없는 거로 뭐 연비로 그래 끝이 났는데, 이래가지고 뭐 이게 좋은 일 하고 살겠습니까? 겁나서. 뭐 보니까 그런 일도 제가 있었네요. 음,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제가 목숨 살려준 그분 자녀들은, 저를 신고한 그 자녀들은 전혀 선행은 감염이 되지 않을 그런 특수한 인간들이 아닌가. 그런 인간들 많으면 이 세상 못 살죠. 그 선행을 그렇게 남한테 작은 은혜를 받으면 다시 베풀 줄 아는 그런 사회가 돼야 그래 사람이 그래도 살만하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거는 제가 나이가 아마 31살, 2살, 그게 2002년 월드컵 끝나고 아마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터지기 바로 전에, 예, 그 제가 살고 있는 수지구청에 있는 그 지하철 몇 분 출근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여름에, 예, 그때 7월 말 8월 그 사이 정도 되는 무렵에 어떤 노인분이 갑자기 푹 쓰러져 가지고 자빠졌는데 숨을 안 쉬길래, 그분도 제가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호흡 돌아오게 해주고 해줬는데, 고맙다고 막 전화가 와서 예, 정상적인 그런 절차를 또 전화번호는 어쩔 수 없지 뭐 아시겠죠. 예, 그거 다 적으니까요. 앞으로 경찰하고 소방관들은 그거 좀 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런 거 남한테 그렇게 티나게 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제가 뭐 사람도 아마 지금까지 살린 사람은 한 10명 되는 것 같아요. 휴대폰도 한 10대 주워준 것 같고. 그러면 꼭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느냐. 그러면 꼭 내 같은 사람들은 꼭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두 가지. 첫 번째, 누구나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똑같은 말을 했고요. 두 번째, 저걸 내가 도와줘야 돼, 말아야 해, 고민하기도 전에 이미 이제 정신이 들면 제가 지금 뭐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 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 문제인 거죠. 예.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죽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남 구하다가 죽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예. 해병대 우리 최일병입니까? 그 친구 물론 이제 뭐 해병대 간 거는 그냥 뭐 가오 세우려고 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군인 정신에 입각하면서 뭔가 훌륭하고 남다르게 뭔가 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해서 가서 이제 입대를 해서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했죠. 뭐 명령 체계가 어떻고 누가 거기에 들어가라고 했는지 그런 거 자초지종 묻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자기가 그렇게 어렵게 죽은 거에 대해서, 그 친구는 진짜 좋은 일 하러 가서 이렇게 사고로 죽었잖아요. 그 죽은 친구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를 가지고 이렇게 사회에 이슈가 돼가지고 뭐 잘했니 못했니 뭐 시비를 가리고 원인 제공자를 찾아서 문책을 하겠다는 그런 말을 자기가 들으면 저 세상 가서 그 친구가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을지,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친구도 아마 기본적으로 평생 선행을 받으면 선행을 릴레이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인재, 우수한 친구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 안타까운 죽음이긴 하지만 그 친구의 진짜 마음은 또 어떨지, 예, 그것도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100% 제가 장담하건대 분명히 지금은 극락 천국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최일병의 고일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좀 전에 이제 선행은 릴레이 같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저같이 이게 평범한 사람들, 일반인들이 그런 일을 하면 그게 선행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선행에는 또 딜레마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선행의 딜레마.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했을 경우에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직업인 사람들이 계시죠. 경찰, 그리고 소방관,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등등, 그리고 군인, 우리 최예빈 같은 경우 또 이제 그런 넓은 의미에서 선행을 하는 게 당연한 직업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터지면 그 친구는 나가서 목숨 걸어놓고 싸울 거예요. 그죠? 그거보다 더 큰 선행이 있습니까? 뭐 자기 목숨을 내놓고 누구를 구하러 들어가는 소방관들, 매년 여러분들 돌아가시죠. 올 초에도 저 어딥니까? 어디죠? 여기가 문경, 문경에서도 화재가 나가지고 소방관 두 분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경찰들도 그 사고로 이렇게 다치고 죽는 분들 간혹 있습니다. 음주 단속을 하다가 이제 그 차에 팔이 끼어가지고 끌려가다가 죽은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범인을 쫓다가 이게 다쳐가지고 이렇게 부상을 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회복지사들 요즘은 월급 좀 올랐나요? 예, 그 최저임금 조금 더 있는 돈으로 남들은 그냥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그냥 직업이라고 하면서 소명, 사명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도 참 이렇게 딜레마에 빠져서 사실 겁니다. 그 경찰인가요? 소방관이었나요? 그게 올 총과 작년 말에 보니까 거의 한 80% 정도가 정신적인 정신세약에 빠져 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숨도 내놓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각종의 민원들, 그게 그 부딪히면서 그렇게 자기 일을 소명을 다하시는 그런 분들, 그분들에게는 이 선행이라는 거는 직업이기도 하면서 엄청난 딜레마가 아닌가.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분들의 그런 숭고한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더욱 되게 높게 이렇게 평가해야 할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뭐 지나가다가 경찰도 고생하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고생 많습니다 이런 말이라도 한번 해주면 조금이나마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 당장 하나 실천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뭐 대중교통 아예 안 타시는 분들은 모르겠고, 대중교통 타시더라도 뭐 지하철만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하다못해 최소한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꼭 탈 때하고 내릴 때라도 우리 기사님한테 인사라도 좀 잘합시다.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십시오. 그렇게 좀 인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참고적으로 하나, 고생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의 그 어감은 사실 요즘은 다 똑같이 사용하지만, 원래는 이제 좀 가려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냥 보통 수고하십시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수고하십시오는 암울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자, 수고하십시오는 그 직급이 높거나 나이 많은 분들이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 나이 어리고 자기보다 직급이 어린 부하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수고하세요, 수고하게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나 고생하고 있는 거, 수고하고 있는 것을 높일 때는 고생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들이 내가 이제 뭐 한다고 막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맞죠. 네, 그거 지금 뭐 아무 개념 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왕 나온 김에 수고하십시오 하고 고생하십시오는 좀 가려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아직도 이제 그 군 사회에서는 그게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급 장교가 그 위에 고급 장교한테 전화하고 나서 통화 끝날 때는 고생하십시오 라고 하지, 수고하십시오 그러면 요거도 먹어요. 그러니까 수고하십시오, 고생하십시오 요거는 좀 가려서 이왕에 하는 거 알고 하면 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고생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상대방을 더 예우하는 것이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역시 그 선행의 딜레마에 가끔씩 어릴 때 빠진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뭐 이런 겁니다. 이제
그 후배들을 이제 저 상간학교라고 그러는데 그 학생들 수련회 중고등학교 수련회를 가는데 제가 친구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1박 2일로 한번 갔어요. 근데 갔더니 딱 도착하자마자 우리 스누님이 저를 보더니 아 그래 최홍기 안토니오 잘 왔어. 그래 네가 제일 잘할 것 같아. 그 화장실 청소 좀 해줘. 그런 거 그냥 기분 좋게 웃으면서 하니까 그냥 하기는 하는데 좋아서 한 건 아니에요 수녀님. 아마 수녀님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살아계시면 아마 80이 넘었을 것 같은데 예. 항상 이렇게 뭐 그런 거 남 배려하고 하는 게 몸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하는 거는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시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조금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은 제가 이제 누구를 돕거나 이러면은 저 친구는 봉사하는 게 몸에 익었어 막 이러는데 그런 것도 계속 듣고 있으면 조금 짜증스럽긴 해요. 뭐 내가 누구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걸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다지 달갑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언제든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는 또 발벗고 그런 일을 합니다. 왜냐 제가 좋아서 합니다. 제가 좋아서 제가 해야 제가 마음이 편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선행의 딜레마에 빠지신 분들 그분들한테 뭐 오메가메 아까 전에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이런 말씀 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고마워하지는 못하더라도 당연하다고 생각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당해보니까 그다지 즐겁지는 않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건 제가 봤을 때 일부 제 휴대폰 주운 놈 자기가 이걸 세컨 폰으로 해가지고 게임 폰으로 쓸지 뭐 쓰는지 돈 한 10만 원 받고 어디 팔아먹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신고당해도 마땅한 인간 빼고 요전에 제 방송에서 봤던 그 휴대폰은 지금 이 세상에 제가 제 손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도둑놈이 가져간 거예요. 주워서 안 돌려주는 것도 절도인 거 아시죠? 주웠는데 안 돌려주는 것도 절도고요. 남의 거 몰래 갖고 가는 것도 절도예요. 그 절도범한테 강취를 당했습니다. 강취. 제가 이제 지난주 방송을 보니까 그 폰이 나오는데 솔직히 폰한테 미안하더라고요. 폰아 미안하다. 아유 너 형이 얘한테 말고 얘는 S24인데 네 형 S22가 아빠랑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아빠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상한 놈 손에 넘어갔단다. 이 아빠를 용서하게. 자 그렇다면 이런 말 잘하는 사람들 있죠. 자 제가 여기 코멘트에는 안 적어놨는데 다른데 제가 설명란에는 따로 적었는데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생활 하면서 속물 들인 인간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두 가지 말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두 가지 말들을. 첫 번째가 착하면 항상 손해를 보더라. 그리고 착하게 살면 호구가 된다. 저는 그런 말 들으면 되게 이게 마음이 아프면서도 반론을 못하는 게 또 전혀 부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뭐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뉴스 중에 안 좋은 뉴스 쪽에 뭐 가스라이팅 당하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대부분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당합니다. 자, 근데 뭐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착한 거랑 바보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바보로 보일 정도로 착한 사람들이 꼭 그런 작거나 큰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현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선행은 계속 이어져야 됩니까? 릴레이로. 아니면 선행은 바보 같은 짓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까? 도망을 가야 됩니까?
저 뭐 그런 경우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심폐소생술 해줬더니 갈비뼈 부러뜨렸다고 경찰한테 신고하는 그 가족들. 아 정말 시간 없고 바빠 죽겠는데 뭐 지갑이 하나 떨어져 있으면 예전에 그런 범죄 많았죠. 지갑을 찾아줬더니 지갑 안에 돈이 얼마 있었는데 그 돈 돌려달라고 막 경찰한테 신고하는 놈도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갑 같은 경우도 동영상을 찍으면서 112 전화해가지고 동영상을 찍으면서 자기는 손 안 대고 경찰이 직접 잡게끔 그런 짓까지 해가면서 선행을 언제 합니까? 언제? 그러고 보니까 지갑도 제가 많이 주워줬네요. 지갑뿐이겠습니까?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 때 생각이 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체국을 갔어요. 토요일입니다. 정확하게 압니다. 왜냐? 저는 한 달에 한 번 토요일만 우체국을 갔거든요. 왜? 우표 사러 갔어요. 제가 이제 우표 수집이 그때까지 취미라 뭐 고2 때까지만 모으다가 그 뒤로부터는 안 모으고 있는데 이제 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조그마한 그 아줌마 가방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만 가방, 손가방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누가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그래서 이제 탁 열어봤더니 아우 이런 깜짝 놀랐습니다. 야 거기 100만 원짜리 다발이 2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뭐가 좀 더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들고 딱 주워가지고 바로 그냥 직원한테 갖다 줬는데 그냥 주고 그냥 뭐 제 신상도 안 적어놓고 주고만 왔는데 그거 좀 그 당시에 몰래 들고 가려면 들고 갈 수 있었던 상황이죠. 들고 나가면 못 잡아요, 그죠? 저는 대통령 교복도 안 입고 있었는데 저만 희한하게 교복을 안 입었어요. 저는 72년생 대구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제 1년 선배, 1년 후배들은 다 교복 입었습니다. 저만 희한하게 교복을 안 입었어요. 교복을 한번 입어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긴 한데 대신 교련복은 실컷 입었습니다. 교련복은. 그때 뭐 CCTV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100만 원짜리 뭉치 몇 개가 들어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네요. 참. 그렇게도 돌려준 기억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주제 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선행은 전임이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임이 됩니다. 분명히 전임이 됩니다. 선행의 전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지난주에 방송했던 경우 있죠. 우리 이재명 그 사퇴하신 대표님 그 미국에 아니 아프리카에 원조금 주는 거 대해 가지고 그 돈 주면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13조 4조 되는 돈이 큰 돈이긴 하지만 우리도 옛날에 그 원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 정도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려주는 거는 선행을 다시 돌려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뭐 지금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도와주면 안 되고 그러면 언제까지 그러면 끝까지 영원히 못 도와줘요. 우리가 뭐 언제 한번 뭐 제대로 안 힘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정도 차이겠지만 무조건 힘들다 했어요. 지금은 무조건 힘들다 그랬어요. 예전하고 비교하면 괜찮다고 그러지만 지금 당장은 힘들다고 했었어요. 항상. 그렇지만 영원히 못 도와줍니다. 그리고 경제 강국, 세계 6위 대한민국 도와줘야 됩니다. 이제 저는 선행은 전임이 된다고 굳건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원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오늘 또 라이브로 접속하신 분이 몇 분 계시나. 예, 최대 동시 접속자가 18분 계셨는데 아무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시네요. 앞으로 오시면 인사라도 좀 하고 갑시다. 예, 제가 무조건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예, 아이디는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냥 와서 눈팅만 하고 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 이제 다시 보기나 재방송 할 때 한번 여쭤보는 게 댓글로 의견 한번 여쭤볼게요. 자,
그 제 휴대폰 습득한 사람 제가 절도로 신고를 해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자, 그러면 19회 망치TV 메인 주제는 여기서 끝내고요. 자, 그럼 주간 이슈 뒤집기 들어가겠습니다. 네, 주간 이슈 뒤집기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지난주와 같이 특이점이 없어서 주간 이슈는 건너뛰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주간 이슈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좋은 뉴스가 너무 없어요. 그죠? 다 나쁜 뉴스입니다. 참 그런 뉴스만 계속 보고 있으면 심지어 이게 그것까지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신병까지 가능하대요. 이게 계속 그런 걸 보다 보면 우리의 뇌는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남의 불행인데도 불구하고 이 뇌는 단순해서 꼭 나의 불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뇌가 되게 이렇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막 골라서 보시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좋은 내용들 이야기들 많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예 그런 거 없으면 뭐 코미디 개그 프로그램이라도 한번 돌려보게 하세요. 개콘 뭐 몇 달 전에 다시 부활해서 방송하고 있고, 또 빅개그 그거 가끔 보면은 좀 유치하긴 하지만 재미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좀 주로 찾아보시고, 너무 우울하고 범죄나 사건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오는 거는 너무 많이 보시면 정신적으로 이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보시지 말고, 특히 유튜브들도 그런 것도 주로 나오는 유튜브들 채널들은 그냥 간간히 봐주세요. 간간히. 예. 그런 거 계속 보고 있으면 다 그런 사람들처럼 보여요. 안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선행을 이게 릴레이로 계속 실천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그런 것들 꼭 아시고 가급적이면 그런 것도 좀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 방송 참여하시고 싶으면 네. 제 메일 주소 여기 밑에 나오죠. 이게 예, 여기 나오죠. 예, 여기 나옵니다. 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antho@kakao.com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그 주제에 맞춰가지고 제 생각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본 방송은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다시 보기로 편집을 해서 그렇게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목요일에는 다시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종일 방송으로 재방송 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좀 짧게 했죠, 방송을. 오늘은 몇 분은 오늘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많이 했네요. 지난주에 40분 안 된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1시간 안에 방송을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주간 이슈 대식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나가는 거지, 주간 이슈 대식기 하면 지금 이거 더블로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가 조정을 해서 양을 좀 줄여서 1시간 안에 방송 끝내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한 44, 5분 정도 방송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럼 19회 방송 망치TV 라이브 여기서 끝내고요. 다시 보기와 재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20회 망치TV에서 새로운 주제로, 그리고 새로운 주간 이슈 대집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아니, 좋은 한 주 되십시오. 카르페 디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